저는 30년 넘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바빴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오면 더 그랬죠. 제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간호사님, 우리 아이가 괜찮을까요?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도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환자가 제 아들 같았어요. 밤새 열이 안 내리는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수술 받는 환자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키는 일이 제겐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 있는 제 진짜 아들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었죠.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갔고 아침 준비를 못해준 미안함에 눈물이 났어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낼 때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미안해서 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응급실은 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왜 명절에도 일해요? 12살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미안해, 우리 아들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 꼭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제 아들은 항상 혼자였거든요. 수능 날도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새벽부터 교통사고 환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도저히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들 앞에서 응원의 손을 흔들어 주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합격 발표 날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날도 병원에서 야간 근무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요. 전화로 들은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섞여 있었어요.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대학교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저는 더 많은 근무를 했습니다.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쉬고 싶어 하는 시간대를 제가 다 맡아서 했죠.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후배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일인데 뭐가 힘들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무너졌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말고는 아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작은 보험금도 이미 다 써버렸고 오직 제 손으로 벌어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면접복도 사주고 학원비도 지원해야 했거든요.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참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제 옆에서 자라는 아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드디어 정년 퇴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병원을 떠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꽃다발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원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쉬는 것보다 아들 걱정이 더 컸어요. 아직 취업도 못했고 꿈이라고 하는 카페 창업은 돈이 많이 들 텐데 말이죠. 퇴직금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퇴직금 받았어. 아, 그래요? 이제 푹 쉬세요, 엄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 카페 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요. 취업해서 돈 모아야죠.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취업도 어렵고 돈을 모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말이죠. 저는 통장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돈이야. 너는 이제 내 꿈 펼쳐라. 아들이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역할은 아들을 키우는 것이었고 이제 그 임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거든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는 연금도 조금 나오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실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연금은 생활비에도 부족했고 병원비라도 나오면 막막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잘 될게요. 성공해서 엄마한테 다 갚을게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울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30년 전 처음 아들을 안았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소중했는데 이제는 제 키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이 되었네요. 약속해, 엄마. 그래, 엄마가 믿는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잘한 일일까? 제가 늙어서 아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하기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설레고도 걱정스러웠어요.
정말 잘 될까?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인데 잘 될 거야. 아들이 카페 자리를 정하고 계약할 때까지 함께 다녔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까지 모든 것이 제가 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의 결실이 이렇게 아들의 꿈으로 이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아들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가게를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이런 예쁜 공간이 되다니 말이죠. 엄마 어때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카페 내부를 보여줬어요. 원목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까지 모든 것이 아들의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 센스가 좋네. 하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었는데 커피 몇 잔 팔지 못했습니다. 괜찮을까? 아들도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는 월세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카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나와요? 집에서 쉬세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좀 도와줄게. 사실 30년 넘게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쉴 수는 없었어요.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테이블 닦기부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테이블을 반짝반짝 닦고 컵과 접시도 정리했습니다. 아들 혼자서는 벅찬 일들이 많았거든요. 새벽에는 원두 볶는 일도 도왔어요. 아들이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어 해서 직접 원두를 볶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이 정도가 힘들어. 엄마가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뛰어다녔는데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내 아들의 꿈을 돌보고 있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사장님, 어머님이 직접 도와주시니까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이 SNS에 카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사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 아들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예쁘게 라테 아트를 그린 커피 사진을 찍는 손님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사진으로 남기더군요. 저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 더 정성을 들였어요.
테이블을 더 깨끗이 닦고 화분에 물도 자주 갈아줬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니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사장님, 어머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를 돌보던 마음으로 이제는 손님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2달째가 되니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하루 매출이 처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예요. 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건 말이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카페에 키오스크가 설치된 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편하다면서 아들이 설치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화면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별로 없을 때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보려고 했어요. 아들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화면을 켜니 여러 메뉴가 나타났어요.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지? 메뉴가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웠어요.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카푸치노.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젊은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저기요, 주문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이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이거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르겠네. 아메리카노 누르시면 돼요. 친절하게 알려줘서 그대로 눌렀는데 이번에는 옵션 선택 화면이 나타났어요. 아이스인지 핫인지, 샷은 몇 개인지,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할지. 이것도 다 선택해야 하나? 뒤에 기다리던 손님들이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르신은 그냥 자리에서 아드님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마침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달려와서 대신 주문을 처리해 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들이 빠르게 주문을 받는 동안 저는 구석진 자리로 피했어요. 뒤에 기다리던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문이 끝나고 손님들이 자리에 앉은 후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어르신이 계속 있으면 좀 별로네. 맞아, 키오스크도 못 쓰시는데. 요즘 카페는 젊은 감성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들도 그 대화를 들었나 봐요.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아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키오스크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손님 많을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젊은 손님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있으면 좀 별로네. 그 말이 가슴을 찌르더군요.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고마움을 받던 제가 이제는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었나 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도 키오스크 앞에서는 멈춰 섰어요. 혹시 또 실수해서 아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가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열심히 배우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연습해 봤어요. 휴대폰으로 비슷한 앱을 찾아서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이 안정되면서 젊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 덕분에 맛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늘수록 저는 점점 움츠러들게 되었어요. 키오스크 사건 이후로 젊은 손님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생 단체가 들어왔어요. 5명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카페 사진을 찍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사장님도 젊고 잘생겼어. 아들을 칭찬하는 말을 듣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러 가는데 학생들이 제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어머니신가? 그런 것 같은데. 좀 어색하지 않아? 요즘 카페는 좀 더 세련된 분위기여야 하는데. 그 말들을 들으니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렸어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아들까지 신경 쓰일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카페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왜? 엄마가 방해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없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억지로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아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서 퇴직하고 나서 유일한 보람이 카페 일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젊은 손님들의 시선, 아들의 조심스러운 말투, 모든 게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카페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안 갔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카페는 잘 돼가냐? 네, 잘 돼요. 손님도 많이 와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제가 없어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 있어야 하지? 3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 곁에 있었고 집에서는 아들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요? 젊은 손님들 눈에는 꼰대로 보였을 거예요. 그날 밤 간호사 명찰을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30년 동안 제 가슴에 달고 다녔던 명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물건이 되어버렸죠. 독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평생 환자 곁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야 하냐. 정말 막막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긴 했지만 동시에 제가 필요 없어진다는 생각에 서러웠어요. 모든 부모가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당하니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의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나면서 젊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매출은 처음에 3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전화 통화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직원도 한 명 더 뽑으려고요. 그래? 잘 됐구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제가 도와주던 때가 그리웠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아들과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소중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니 정말 손님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괜히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카페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아들이 바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 학생도 있었네요.
그때 카페 안에서 손님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 어르신 뭐 하시는 거야? 혹시 저기 사장님 어머니 아니야? 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집에 가세요. 제발 카페 근처에는 오지 마세요. 아들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특히 제발이라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불편해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손님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나요?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몸까지 아픈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아들을 낳지 말았을까요? 이렇게 무시당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아들을 위해 살아온 게 후회스럽다니 이게 부모 마음인가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집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타졌습니다. 엄마, 낮에는 정말 나오지 마세요. 손님들은 젊은 분위기를 좋아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중요해요. 아들의 말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냥 냉정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예 카페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다른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제 돈으로 시작한 가게에서 저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참다 못해 카페에 갔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시간을 골라서 말이죠.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빴어요. 제가 들어간 직후에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카페가 꽉 찼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어르신은 뭐 하시는 거야? 분위기가 좀 어색하네.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수근거림이 들리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화를 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내 아빠 없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환자 돌보느라 명절에도 도시락 못 사줬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야간 근무하면서 너 학비 벌었던 거 벌써 잊었냐. 아들은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손님 눈에 거슬린다고 내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나를 쫓아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나는 평생 환자 곁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야 하냐.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가게를 등지고 나왔어요.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간호사 명찰을 꺼내 들었어요. 30년 동안 제 가슴에 달고 있던 명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쇠붙이가 되어버렸네요. 나는 평생 환자 곁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야 하냐. 혼잣말을 하면서 울었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그 어떤 말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 동네 사람들이 그날 일을 알고 있을까 봐서요. TV 뉴스를 보니 요즘은 그런 일들이 SNS에 올라간다더군요. 누가 촬영했을지도 모르고 벌써 인터넷에 퍼졌을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소문 들었는데. 역시 소문이 났나 봐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무슨 소문? 아들분 카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3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뭐?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알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면서 왜 그랬어? 손님들 눈치만 보느라.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난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내 앞에서 손님들 편을 들면서 나를 내쫓을 때 생각해 봤어야지. 정말 화가 났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 망해가고 있어요. 뭐? 손님들이 다 떠났어요. 그날 일이 SNS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를 쫓아낸 불효자식이라고. 리뷰도 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카페가 잘 될 때는 저를 버렸다가 망하니까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같이 다시 시작해 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아들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식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날 밤 간호사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환자들을 돌볼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내 아들은 이렇게 미울까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요. 환자들은 저에게 고마워했는데 정작 제 아들은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나는 평생 환자 곁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야 하냐.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로 제가 있을 곳은 어디인지 모르겠더군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카페가 정말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다 떠나고 동네 어르신들도 안 가신대요. 그날 일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나.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요즘 거의 손님이 없대요. 아르바이트생도 그만뒀고 제 돈으로 시작한 가게가 망해가는 것을 보니 씁쓸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먼저 다가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문 너머로 아들이 보였어요.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었어요. 아들은 계속 찾아왔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더 이상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허전했어요. 동네 산책을 하다가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니 정말 한산했습니다. 예전에 줄을 서서 기다렸던 젊은 손님들은 어디 갔을까요? 며칠 후 카페 문이 닫혀 있는 걸 봤어요. 임시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돈으로 시작한 가게가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의 꿈도 무너진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끝까지 등을 돌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 많이 다쳤어요. 한 번 실망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일주일 후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다녔던 곳이라 그리웠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병원 앞에서 잠깐 서 있는데 아들이 보였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없으면 정말 안 돼요. 나랑 같이 다시 가게 지켜줘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받은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버림받았던 그 기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엄마 제발.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3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받은 대접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 명찰을 다시 꺼내 봤어요. 이 작은 쇠붙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네요.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카페 때문일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수한 모성애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말이에요. 제가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함께 가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게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건 말이에요.